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5년은 너무 짧다고. 하지만 이 재판의 핵심은 형량이 아니라 공소기각이 깨졌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명확히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서부지법 영장 모두 적법하다. 윤석열 측이 노리던 재판 자체 무효 전략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포함한 최소 8개 재판. 이번 5년은 끝이 아니라 본 게임의 시작 신호에 가깝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치를 훼손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징역 5년이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 7명을 부르지조차 않은 부분도 유죄로 봤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리를 침해했던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계엄 이후에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군 사령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범죄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다시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금까지 수감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판에서 제일 많이 의미를 두는 게 그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거? 윤석열 1심, 체포방해 1심. 네. 요거부터 좀 얘기는 해봐야겠죠? 체포방해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가 나왔으니까 네. 거기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형량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10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5년을 선고했잖아요. 5년을 선고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초범인점. 그게 이제 계속 귓가에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다들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초범인 점이 실제로 크게 작용할 만한 사건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늘상 썼던 거 복붙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뭐 10년이 조금 넘게 뭐 11년 3개월이라고 하는데까지는 선고가 가능합니다만 보통 그렇게 상한으로 다 때리는 경우는 드물죠. 오히려 그 사이에서 하는데 저는 한 징역 7년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형량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게 일반적이긴 하죠. 통상 이제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는 형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그 항소 대상이 되거든요. 다음 달에 선고될 게 워낙 무지무지 중한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기 아니면 사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징역 5년, 7년 크게 의미는 없어요. 5년 선고가 나온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나중에 형을 사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으나 참고는 할 거니까요. 참고는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공수처는 이 지금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거였는데 체포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공수처가 수사하다가 인지한 내란 사건 관련해 같이 받고 그다음에 고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한 전제가.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공수처에서 이런 수사권,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수사 관련해서 인지된 내란 사건도 역시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출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의미 있는 거는 맞죠? 윤석열이 계속 주장하던 거를 이제 무너뜨린 거니까. 그까지 뭐 문제는 삼겠습니다만 이게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범죄자. 네. 이 범죄자 놈의 생애 첫 번째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징역 5년입니다. 자,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입니다. 자, 윤석열 선고 끝나자 상귀된 얼굴로 퇴정이고요. 방청객에선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자, 윤호개인들이 쳐 울든지 말든지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하늘이 노래지는 첫 번째 판결입니다. 거기 앉아있는 동안에 네. 희망을 품은 거야. 희망을 품은 겁니다. 근데 오늘 백대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다. 이는 인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네 혼자 잘 살자고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다. 예. 자, 윤석열한테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런 어떤 준엄한 네. 사병화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왜 얼굴이 시뻘개졌느냐? 예. 이 재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도 이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윤석열의 목적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가 저질렀던 그 범죄의 사실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가 생방송으로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한다고 불법 계엄 선포했고, 네. 그다음에 포고령도 지 지시를 받아가지고 박한수가 선포했고. 그 뒤에 이어진 모든 자료들이 막 녹취로 남아있고 막 증언으로 남아있고 메모도 있고 막 있잖아. 이런 증거 자료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얘가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이런 모든 짓을 내가 했지만 나는 내란을 저지른 건 아니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게 안 돼.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이 재판은 그 자체로 무효다. 애초에 기소를 할 권한이 없는 애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강제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열리면 안 되는데 그렇지. 가짜 재판이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공소를 기각해야 됩니다. 뭐 불법적인 그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체포를 하고 불법 구금을 한 다음에 불법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 자체가 무효다라고 나오는 수 외에는 윤석열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체포당한 그날부터 윤석열이 계속 해왔던 일은 뭐냐? 공소 기각을 위한 네. 이 재판이 무효라는 걸 위한 주장뿐입니다. 얘는 이번 재판은 형량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소 기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만 따졌는데 예. 원래 같으면 이 재판의 재판장이 네. 그걸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애초에 제기된 문제만 얘가 그래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이것만 따져도 될 텐데 오늘 선고를 통해서 그 공소 기각과 관련된 모든 걸 다 깨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윤석열 계엄 전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중 기소가 아니다. 자, 이게 왜 이중 기소가 아니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나는 이미 내란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거 사실 다 겹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여기다 껴넣어가지고 나를 기소를 했냐. 기소 무효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내란 그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그 혐의를 따지고 있잖아요. 네. 국무회의 제대로 안 열었다는 거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따지고 있잖아. 여기서 이걸 또 하는 게 어딨냐. 이중재판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네가 국무회의를 똑바로 안 열었던 거는 네가 재판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야. 네. 그 범죄는 따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확정했느냐? 그때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의결 권한을 침해.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 네. 심지어 비상계엄 같은 중차대한 일이었으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들어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몇몇 그 국무위원들한테 연락도 안 했다. 이건 애초에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 의지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무회의 의결권 침해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공소 기각이 될 확률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 가장 중요하게 윤석열이 생각했던 거. 공수처라는 조직은 애초에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수사 자체가 무효다. 예.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예. 애초에 전부 무효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수사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야, 수사권 있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야.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영장이 발부될 때마다 있었다는 걸 인정했는데 네. 얘네들이 들어 처먹질 않으니까 예. 재판의 결과를 통해 선고를 통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음이고요. 아니 원래 이거 서울중앙지법에 갖고 가야 되는데 서부지법으로 갖고 갔다.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 자체가 무효다. 네. 관할법원도 아닌데 왜 이상한 데 가서 영장을 받냐. 그래서 그때 받았던 수석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적법한 법원에서 안 받았으니까. 네. 그거를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깨버렸어요. 자, 법원 서부지법이 발부한 관저 수색 영장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패거리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내란 그 세력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 공소 기각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네. 원천 차단되는 결과다. 형량이 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법적 논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마 다른 재판부들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아마 백대원 부장판사가 이거 생방송 결정을 한 것도 네. 요 내용을 읽고 싶어서였을 거라고 아. 그냥 형량만 얘기하면 또 뉴스에는 딱 개욕 먹으니까. 5년만 나갈 거 아니야.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네. 윤석열의 논리 내가 다 부셔줄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재판 앞으로 또 있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절반 깎아줄게 시원하게. 네. 그럼 내가 먼저 했으니까 프리미엄 좀 줘.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런 아니었을까. 꼼수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서 야 오늘 재판 진행 잘한다. 선고가 거의 AI다. 네. 어떻게 저렇게 긴 선고문의 전문 용어가 막 나오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냐. 우리가 막 칭찬하고 있는데 주문 징역 5년 나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5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5년보다 더 낮게 돼서 우리가 더 걱정할 것이 아닐 겁니다. 줄줄이 이제 재판 현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이제 보셔야 돼요. 예. 2월 19일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윤석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재판은 8개입니다. 아 많아요? 자, 첫 번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에 되어 있는 검찰 구형이 사형이 됐죠. 2월 19일 1심 선고합니다. 지금 징역 10년 구형에 징역 5년 나온 거 오늘 있고요. 2020년 1월 12일 1차 공판이 끝난 거는 1월 19일에 2차 공판이 있고 2월 3일에 1차 공판 준비기일도 있습니다. 2월 11일에 또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1월 21일에도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1월 27일에도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고요. 대선 때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이거 허위사실 공표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남아 있습니다.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예. 1월 2월은 계속 윤석열의 달이에요. 예. 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내란 우두머리 재판만큼 형량이 무거운 게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그 사건. 예. 이거 일반 이적죄입니다. 여러분. 이적행위죠. 이적행위라는 거는 이제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일종의 간첩행위. 네. 네,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거든요. 이거는 저기 처형이 하나밖에 없지 않나? 이거 사형. 사형밖에 없지 않나?